자, 시작합니다. 폐의 일생에 관해서 진행을 하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배를 파종을 했다. 그 다음 이제 이양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끼 치는 거, 요것을 뭐라 한다? 효과 있다 해서 무효 분을, 요거는 요 시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분을 새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끝나는 시기다 해서 유효분을 종지기,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새끼도 치도 못하는 이렇게 잎만 무성해지는 시기, 요것을 여기를 최고 분을기라고 얘기를 하고, 요 기간을 효과 없다 해서 무효 분을기 이렇게 부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요 시기에 분종마다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어린 이삭이 분화가 된다. 그래서 유수 분화기, 여기에서 이제 어린 이삭이 아래쪽에 요 마디에서 요 지상부 두 번째 마디죠. 여기서 어린 이삭이 이렇게 만들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라는 거. 요것을 유수 형성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이삭이 형성된다. 그러면 나중에 30일쯤 되면 여기서 유수 분화가 돼서 30일 지나면 이삭이 이렇게 잎집을,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뚫고 잎집, 둘러싸고 있는 잎집을 뚫고 이렇게 나온다. 이것을 이삭이 나온다 해서 출수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하면 헤딩 스테이지, 헤딩한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출수를 해서 여기에 이제 하나 나달, 요걸로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길이로 되어 있다가 약간 요 형태를 취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젖처럼 이렇게 차집니다. 이것을 전유자를 써서 유숙기, 그 다음에 요거는 풀처럼 되어 있다 해서 풀호자를 써서 호숙기 이렇게 말하고, 또 바깥쪽이 황색으로 되어 있다 해서 황숙기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완전한 형태로 익었다 해서 완숙기, 그 이후에 늦어지면 고스라진다 해서 고숙기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이제 배의 일생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간을 보면 파종에서 이양까지 30일로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내가 이양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언제쯤 유수가 형성되느냐 하면은 7월 한 20일 정도 됩니다. 7월 20일. 분종마다 달라요. 그럼 며칠이죠? 약 50일 정도 되죠? 자, 여기서 유수가 유효분을기, 잠깐 미안, 여기다 유수 형성일은 여기다, 그죠? 여기까지 이양해서 여기까지 50일 정도 걸린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수가 분화되고 출수, 이삭이 패는 시기까지 며칠? 30일 정도 되더라. 그리고 이삭이 패고 수확하는 시기까지, 소위 이제 완숙기 정도까지, 요 기간이 보통 중만생종은 45일이고 조생종은 30일에서 35일이더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배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조생종하고 만생종의 차이는, 요것은 120일 정도의 생육 기간이더라. 요것은 180일이더라. 뭐 180일 잡을까요? 그럼 60일의 갭이 생긴다. 그죠? 그 60일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요거는 10일밖에 차이 안 나요. 그죠? 성숙기는? 그럼 어디서 나느냐? 여기 나머지 50일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뭐, 이 파종에서 시작해서 여기 유수가 분화되는 요 시기, 요 시기가 며칠이다. 요거는 30일하고 50 다음에 80일이죠. 중만생종은. 그럼 요거는 얼마다? 40일. 그래서 거의 끝나버린다. 그러면 생물적으로 보면 특징이, 여기 아까
최고 분을 있었죠. 그럼 분을 수가 비슷하다라고 가정하면은, 또는 키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생물량으로 비슷하다고 가정하면은, 조생종하고 만생종의 특징이, 조생종이 짧은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광합 성량이 많다, 적다. 많다. 중만생종은 주어진 시간에 광합 성량이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리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벼잎이 있으면 여기 단위 면적당, 이걸 표현할 때 제곱미리로 표현합니다. 제곱미리당. 예? 그리고 세컨드 초당 광합 성량을 예를 들어서 20, 통상적으로 20이다. 중만생종은. 근데 조생종은 3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는 마이크로 몰이라는 단위를 쓰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얼마가 차이 나느냐. 약 3분의 1이 뭐하다? 조생종이나 또는 생육기간이 짧은 단기성 품종이 빠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배가 생육하는데 필요한 양분은 다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새끼 치는 걸 지금 얘기했는데, 새끼가 뭐였어요? 잎이 2개 나면 하나의 새끼가 된다. 분을이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분을이 처음에는 우리가 심을 때 한 포기당 한 5개. 그러니까 어린 모로 보면 이 육묘 상자에서 뭐가 있겠죠? 여기 한 5개에서 6개 정도씩 심어요. 한 포기당. 요걸 폭이라 그래요. 폭이. 영어로 하면 힐이라 그래요. 힐이 저기 언덕 산 말고 산보다 낮은 걸 영어로 힐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한 포기, 두 포기, 한자로 쓰면 주죠. 몇 주 이렇게 말합니다. 한 포기를 포기 주자로 쓰고, 이것은 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본은 이렇게 쓰죠. 1본, 2본, 3본. 그러니까 한 포기에 보통 5개 내지 6본을 쓰는 거예요. 이항을 하는 거죠. 그럼 이항을 하면 처음에 이제 5개에서 시작한다 치면 분을 수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 분을 수입니다. 분을 수. 분을 수 영어로 쓰면 틸러, TILLER, 틸러 넘버. 바쁘죠? 그래서 TN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분울의 특징입니다. 분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울이 되면은 실제 키는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볼까요? 분울수는 이 특징을 가진다. 키는 여기쯤에서 출발해요. 그럼 비슷하게 가다가 어디간 여기 신장기 있죠? 신장기 여기 가다가 여기서 팍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키 플랜트 하이트. 이거는 센티미터지, 그죠? 맥시멈. 뭐 과거 품종은 조동지라든지 우리 과거 품종은 한 2m까지도 컸어요. 2m까지 키가 크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쓰러지죠. 쓰러지는 걸 뭐란다? 도복이란다. 영어로 라징이란다. 라징. 도복. 쓰러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종하는 육종가 입장에서는 키를 낮춰야 되겠죠. 안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키를 낮춘 걸 이제 중간점이나 또는 짧은 당이나 간, 줄기간자입니다. 그래서 중간종 또는 당간종 이렇게 말하는데, 중당간종 이렇게 말합니다. 중당간종으로 키를 한 80cm에서 90cm 내외로 키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잘 안 쓰러져. 그 다음에 또 이 줄기가 있죠.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줄기가 연약하면 어때요? 또 쓰러지겠지. 왜? 이삭이 이렇게 달리니까 무게가 실리죠. 잘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끔 줄기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기를 강한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에서 이제 새로운 품종, 신품종 만드는데 줄기를 강하게 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육종의 기술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근데 과거 품종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키도 2m 정도 컸지만, 이삭 나달, 알맹이가 있으면 수염이 이렇게 길었어요.
이걸 영어로 뭐란다? 온이라고, 가락. 이거 왜 있었을까요? 식물적인 입장에서 보면. 왜 식물체로 보면 종족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새들이 참새라는 애들이 와서 다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종족 번식을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까락이 까칠까칠한 수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걸 또 나중에 도정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필요 없다 해서 이 까락, 온을 잘라버려. 육종적으로. 작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흔적만 있어요. 이렇게 해가, 요 흔적만 나 있어요. 까락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촌진흥청에 간다, 아니면 종자종묘회사에 간다 할 일들은 뭐예요? 다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고 밥맛이 좋은 쌀 만든다. 그러고 뭐 가바 쌀 만든다는 그런 기능성 것들이 다 이 품종을 새로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배를 재배하는데 논에 뭘 대요? 물을 대죠. 그죠? 그 물을 왜 댈까요? 물을 안 대고 배 재배하면 안 되나요? 담소 안 하고? 됩니다. 그걸 과거에는 이제 육도라고 그랬어요. 육도. 산도라는 품종이 있었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안 해요. 왜? 밭에서 재배를 하니까 단점이 있더라. 논하고 밭하고 장단점이 있더라. 밭에는 생장이 엄청 좋아. 잘 자라. 왜? 뿌리가 아주 스트롱하게 잘 내리거든. 그러면 지상부 생육이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소비자 패턴은 뭐예요? 양입니까? 품질입니까? 품질로 가 있죠. 양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풍부하니까. 그 밥맛이 좋아야 된다. 그럼 밥맛이 좋은 걸 보니까 논에서 재배를 하니까 밥맛이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재배가 뿌리 많이 내리고 많이 달리는 거 수량 별로 안 좋더라. 그래서 논에서 재배하니까 더 밥맛이 좋더라. 왜 그럴까? 결국 따져보니까 질소하고 칼륨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많이 내려서 생장을 많이 해서 단백질 함량이, 질소는 결국은 단백질의 원이잖아.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밥맛이 없더라. 소비자분들 싫어해요. 그럼 과거에는 단백질이 뭐 8%, 9% 정도 됐는데 지금 6%까지 내려왔어요. 쌀알. 그럼 단백질이 많으면 약간 까칠까칠해. 식감이 안 좋아. 밥맛이 별로야. 그럼 소비자가 안 좋아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판매 안 돼. 그럼 1차적으로 맛도 안 좋아.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이 밭에서 재배하니까 일단 밥맛이 안 좋으면 끝이에요. 이건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밭에서 재배를 하려고 하니까 벼도 자라지만 잡초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논이 있으면 이렇게 물을 담근다. 물을 담그니까 어때요? 밭잡초가 못 자라. 그러니까 수생잡초. 논에서 나는 잡초만 자라는데 거의 한 80% 이상이 잡초가 죽어버리더래요. 안 나더라. 그래서 논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또 논에 물을 대다 보니까 뉴트리언트. 아까 했죠? 양분이 자연적으로 공급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료가 없던 시절에는 아주 요긴한 양분이 물로서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더라. 해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이게 특히 이제 유수가 분화되고 형성되고 수인기라고 있어요. 출수기 직전에 여기에 한 열흘 정도 수인기. 요때 처음에서 그러니까 유수 형성기부터 수인기 요 사이에는 보니까 유수가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람도 임신하면 아주 민감하죠. 그죠? 민감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주 온도에 민감해. 요때 만약에 온도가 딱 떨어지니까 이게 이삭 개수가 알맹이 나달 개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소위 감소분열기라고 있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감소분열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나달 알맹이 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에 수분이 없는 것보다 물이 충분히 있으니까 지온보다는 수온이 늦게 내려가죠. 그래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라.
그 차원에서 여기는 물을 어떻게 된다. 신장기, 특히 수증기하고 감수분열 이때는 물 깊이를 평소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놓게 된대. 그래서 한 7cm 내외로 놓게 돼준다. 이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그전에도 이렇게 높게 돼주면 좋겠죠. 뭐에? 온도 유지에 좋겠죠. 근데 물을 높게 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뿌리의 양분이 어떻게 된다? 뿌리 생육이 어떻게 된다? 뿌리가 수분이 너무 많으면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하죠. 그럼 뿌리가 아주 연약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바람이 치면 이렇게 도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대준다. 그리고 너무 또 얕게 되면 어때요? 잡초가 또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물을 어느 정도 대주느냐, 3에서 4cm 이항시기는 약간 얕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논이 균팽 작업이 100% 쫙 됐다 하면은 한 2, 3cm만 돼도 돼. 근데 균팽 작업이 안 되는 데는 높고 낮고 이런 게 있는 데는 충분히 3, 4cm 정도로 물을 대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뿌리를 이렇게 옮겨 심었죠. 옮겨 심으면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이걸 뭐라 한다? 뿌리를 내린다. 착근기 또는 활착기라 그래요. 요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드디어 양분을 흡수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제 양분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게 배재배법이다.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를 재배를 안 하고 논에서 물을 떼고 재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 잡초 방제. 두 번째, 밥맛. 그죠? 미질 개선. 세 번째, 뭐예요? 잡초 방제. 요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량성에 있어서도 여기에 나중에 후반기 생육을 좋게 한다. 여기까지가 논에 물을 대면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더라 하는 겁니다. 요게 배 재배 전체예요. 이제 다 벼 일생에 관해서는 이제 얘기 끝났어. 끝났는데 여기서 감소분열하고 출수를 했어. 이제 이삭이 폈어. 그죠? 펼 때 그러면은 요 알맹이가 어떻게 차느냐 이제 요걸 갖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요걸 설명은 아까 바깥 껍질, 안 껍질 있다 했죠. 그죠? 그럼 맨 처음에 요 밑에 꽃받침이 있고 요렇게 소수 직영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암술, 그 다음 수술 나와야 되겠지. 6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입집에 딱 숨어 있다가 나오면서 출수하면서 요게 이제 딱 부러져. 그러면 여기 이제 일명 꽃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수술이 6개예요. 암술은 1개죠. 그죠? 요렇게 해서 꽃밥이 딱 터져서 요 화분관이 있어요. 요 주들을 타고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조세포가 있고 극핵이 있어요. 그럼 꽃가루가 쭉 와서 여기 붙고 또 요 하나는 또 여기 붙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하고 결합을 합니다. 하나 온거하고 그러면 2N이 되고 요 극핵하고 하니까 요건 극핵이라고 그래요. 요 N이죠. 온거에 요것도 2N이니까 3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된다? 배유가 되고 요거는 2N은 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배 부분은 뭐예요? 신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는데 몇 번 해요? 여기도 배도 되고 배유도 만들죠. 그래서 중복해서 했죠. 그래서 뭐라 한다? 중복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맹이가 이렇게 차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게 길이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폭이 커지는 거. 그 다음 두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익어가는, 수분이 감소해가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수확기 때쯤 되면 수분이 몇 프로 좀 되겠다? 수확기 때. 24 내지 5%, 24% 할게요. 24% 정도 때 수확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이게 배유 일성이 다인 거예요.
이제 끝. 자, 지금부터는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태극기 곡에 맞추어서 뭘 한다? 비어일생에 관해서 노래를 지금 작사를 합니다. 작곡은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시간은 1분 줄 테니까 자, 합니다. 용기 있는 학생은 불러보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좋아. 태극기는 여기 맞췄어. 벼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 벼는 순말얘기 좋아하지. 순말얘기 없으면 지나고 나서 아 그때 할 걸 하지 말고 그때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돼. 자, 준비된 학생 손 들어봐. 없어? 진짜 없는 거라? 고개 다 숙이지 말고 자 한번 해볼까? 벼는 그죠?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로 나눌 수 있는데 생육기간은 약 100, 7, 80일이다. 이래 머리 아프니까 한 6개월이다. 6개월이다. 됐죠?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나머지는 키는 언제 큰다? 신장기 때 거의 형성되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신장기 때 형성된다. 커진다. 그죠? 그리고 수확기는 대충 언제다? 황숙기를 한다. 완숙기죠. 황숙기는 완숙기. 됐나요? 여기까지 이제 그 곡은 있으니까 개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나갈 테니까 지금부터 합니다. 벼는 그 다음 해봐. 벼는 전혀 무반응이구만. 지금 촬영을 하니까 시간이 그래서 내가 다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아주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 자, 그럼 말로 할게요. 벼는 크게 조, 중, 만생종으로 구분되는데 벼의 일성은 보통 150일에서 180일이다. 극조생종이나 또는 단기성 품종은 4개월, 120일 정도이다. 벼의 일생을 크게 나누면 영양생장기 그리고 생식생장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키가 많이 자라는 신장기가 있다. 그죠? 그래서 영양생장기에는 맨 처음에 파종을 해서 육묘를 하고 모를 기르고 이제 옮겨 심는 이양을 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치는 유효분을기를 지나서 무효분을기가 있고 무효분을기 때는 이삭을 맺지 못하는 분을을 의미한다. 그 이후에 유수 어린 이삭이 분화되기는 유수분화기가 온다. 그죠? 그래서 유수분화기 이후에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가 오고 이제 이삭의 안에서 자라는 그게 이제 신장이다. 이때 키도 함께 큰다. 그 이후에 출수를 해서 이삭에 이제 나달의 알맹이가 차는 시기, 알맹이가 커지는 성숙해지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요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눈다. 맨 처음에는 호숙기, 그 다음 유숙기죠. 젖처럼 이렇게 우유처럼 됐을 때 유숙기, 그 다음 풀처럼 약간 끈적할 때를 호숙기, 그 다음에 껍질이 황식으로 변했을 때를 황숙기, 그 다음에 껍질이 약간 갈변할 때 완전히 익었을 때를
완숙히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요게 배일성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비료를 우리가 줄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맨 처음에 기비를 준다. 기비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주고, 이는 전량을 기비로 준다. 그 다음에 카리는 70%를 기비로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질소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분실을 하는데, 이양하고 열흘경 10일 이내에 1차 분실을 한다. 영어로 하면 탑 드레싱, 스프리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쓰죠. 하고 또 언제 유수가 형성될 때, 그러니까 출수 한 25일, 20일 이전에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안 주나? 그 이후에는 보고 잎이 갈색이나 황색화 되어서 광합성을 못할 때는 추가로 더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질소 비료는 기본적으로 시바르당 300평당, 소위 1000제곱미터당 9kg 기준으로 준다. 근데 밥맛을 좋게 하려고 하면 5kg나 4kg로 아주 절비를 해야 된다. 줄여 주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수량을 목표로 할 때는 9kg, 10kg 이렇게 많이 줬지만 지금 밥맛을 유지하려고 하면 단백질 함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소 비료를 절감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키는 주로 언제 자란다? 주로 신장기 때 거의 키가 자란다. 과거의 품종은 키가 1m 52m로 자랐지만 지금은 거의 80cm 내외로 약간 중단간성으로 이렇게 키를 낮췄다. 도복 저항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물을 이제 담수를 할 때는 과거에는 6도 밭에서 배를 재배했지만 지금은 팽팽하게 레벨링 된 데서 배를 재배한다. 그러면 담수는 어느 정도 하느냐? 보통 레벨링 잘 된 데는 약간 초기에는 약해도 문제가 없다. 2, 3cm로 약해 한다. 그 다음에 핵심 사항이 있어요. 아까 무효분을 있죠? 그 유효분을이 거의 끝나기 전에, 그 전에 물을 뗍니다. 그럼 옮겨 심고 한 35일 정도 이양하고 그때 물을 뗀다. 얼마 동안 한 2주간 물을 뗀다. 그걸 중간 낙수라 그래요. 그 중간 낙수하고 나중에는 얕게 걸러대기를 한다. 그렇게 해보니까 수량에 문제도 없고 뿌리도 새롭게 활착이 되고 좋더라. 그래서 뭐 한다. 이게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를 하더라. 그렇게 하니까 메탄 발생이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효율성입니다. 이제 다 했죠. 자, 그러면 배를 재배를 하면 우리가 수량을 얘기를 하잖아요. 수량, 이만한 면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량하면은 단위가 뭐예요? 수량 단위. 그건 니는 누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얘기고, 옛날에는 가마, 한 가마, 몇 가마 이래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사이언스를 하잖아. 그러면 시바르당, 그죠? 시바르는 몇 평? 300평.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당 몇 킬로 정도? 껍질 있는 거 정조로 했을 때 몇 킬로? 한 700kg 정도 나죠, 그죠? 700kg. 요게 이제 약 30% 정도 하얀 백미로 만들면 정확하게는 23% 정도, 27% 정도 줄어들죠. 약 30% 줄어들면 3, 7, 20일 하면 거의 한 500kg죠, 그죠? 백미로 하면. 백미로 하면 한 500kg 하얀 쌀이 생성된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먹고 있다니. 백미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섭취한다 아까 얘기를 했죠? 첫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정조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 있는 거. 껍질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걸 바깥 껍질, 안 껍질, 요 껍질을 뭐라고 한다? 왕겨라고 합니다. 왕겨. 그리고 요 안에 보면 현미가 있어요. 요렇게. 요 현미는 뭐냐면 바깥쪽에 요렇게 단백질이 많은 호분층이라 그래요. 요거 있는 것을 이제 현미라 그러죠. 요거는 정조죠. 정조 상태에서는 맨 바깥에 왕겨까지 있는 것을 정조라 하고, 그 다음 요 호분층, 요 다른 말로 미강이라고 합니다. 미강. 요 미강
벗겨내고 C눈까지 이렇게 벗겨내죠. 통상적으로. 그죠? 요것도 거의 없잖아. 노란색 여러분들. 이 쌀로 보면 여러분들 쌀이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현미는 먹다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C눈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뭐하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호분층, 요 미강층 이게 벗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없어. 그럼 요 안에만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양분으로 치면 여기가 66%고 여기가 29%고 아니 거꾸로지. 요거 5%고 여기가 66%가 그래요. 그러면 C눈의 양분의 66%가 사실 다 있어요. 영양적으로 보면 여기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이 비타민하고 가버, 폴리페놀, 건강에 좋은, 당뇨에 좋은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는데 우리는 안 먹어.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 도전 기술이 좋은 게 뭐예요? 그 호분층, 단백질은 거칠거칠하니까 식감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안 먹겠다. 대신에 요 가버, 폴리페놀을 뭐는 항산화, 항암 물질이 많은 요거는 먹자 해서 백미는 요렇게 하면서 벗겨져 나갔지만 신호는 요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게 건강식이 아주 좋다. 암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건강이 약한 사람이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느냐? 그럼 싹을 착 틔웠다. 싹을. 그는 발화를 시키죠. 현미는 현미인데 발화를 시키는 현미다. 이거죠. 그러면 요즘 그 보리 중에 쇠싹 틔운 뭐죠? 쇠싹 보리 들어봤죠? 당뇨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그 싹을 틔운 게 그만큼 힘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많은 영양 성분들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모든 물질들 에너지를 거기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능성 성분들이 여기 다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수학을 해서 수학 언제 한다 했죠? 조생종은 이삭폐고 출수 후 30일, 35일. 중만생은 40일, 45일.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수분 함량이, 이삭의 수분 함량이 24 내지 5% 수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는 겁니다. 이 수확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보면 기계를 봅니다. 그럼 이전에 이제 논이 있다 하면은 논에 이제 모를 이양한다든지 비료를 하기 위해서 가리를 하죠. 전기 가리를 한다. 그걸 뭐라 한다? 요즘 트랙터라는 기계가 있어요. 트랙터. 그죠? 트랙터. 요걸 이제 마리 끄는 힘에서 몇 마리 하는 거예요. 40마리 가면은 40마리 마리기 끄는 힘이다. 트랙터가 힘이 아주 좋아요. 뭐 트랙터 비싼 건 1억 넘어갑니다. 140마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전기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육묘 상자가 있으면 이걸 논에다가 옮겨 심어야 되겠죠? 옮겨 심는 기계를 뭘 한다? 이항기라 한다 이 말이죠. 됐죠? 여기까지. 그 비료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비료, 뭐 요즘에 트랙터로 비료 주기들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비료를 벼가 자라는데 살포를 하기도 하죠. 농약도 살포하고. 그건 뭐가 해요, 지금?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드론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 헬기,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직업 중에 하나가 드론 조종사, 이런 직업이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앞으로는 드론이 뭐합니까? 여기에 뭐 피자 배달, 햄버거 배달, 이제 배달은 시내에서는 거의 드론이 다 담당할 거예요. 앞으로 몇 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그거 합니다. 이런 킥 서비스,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있죠. 다 없어집니다. 10년 안에 다 없어져요. 그 뭐가 하느냐, 이게 다 해요. 드론이 다 한다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 무인 헬기는 좀 비싸요. 비싸고, 여러 가지 좀,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드론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이후에는 방제기라는 게 있어요. 방제기. 방제기는 뭐냐면, 우리 논에 병이 많이 발생했다. 충이 많다. 했을 때 농약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물론 드론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광역 살포기라고
여기 트럭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큰 통을 싣고 있어요. 여기 팬이 큰 게 있어요. 빡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포를 하는 거예요. 최대 한 100m, 120m까지 이렇게 농약이 살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걸 광역 살포기라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확기가 됐다. 이제 이 논에 이삭을 쫙 보니까 하면서 딱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훑어보니까 수분이 24%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확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확하는 기계를 뭘 한다? 콤바인이. 옛날에는 낫으로도 하고, 바인다는 기계도 하고 다양하게 했는데 지금은 뭐 한다? 이 콤바인이란. 콤은 투게를 이런다. 투게를. 바인더는 BINDR, 묶다, 묶는다 이런 말이고, 콤은 투게를. 베어서 묶고, 묶는 거는 지금만 안 하지만, 베어서 탈곡까지 다 한다. 이걸 콤바인 기계가 나온 거예요. 이걸 하면은 나중에 콤바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볏짚을 이렇게 아래쪽에 한 5에서 10cm 잘라서 이렇게 기계로 올라가면서 여기 탈곡이 되는 거예요. 여기 탈곡 날이 차 있어. 그럼 여기다 뺑 돌면은 이게 그 이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있으면 이게 나달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탈곡이라 그래요. 떨어뜨린다, 곡식을. 그러면 떨어뜨리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 창고에 모이는 거예요. 창고에 모이고 지펀이 이렇게 뒤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펀 뭐라 한다? 논에다가 잘라서 뿌리기도 하고 그냥 쭉 이렇게 펼쳐놔서 나중에 말려서 소사료로 만든다. 그걸 공포라고 한다. 공포. 그래서 안에 미생물도 첨가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걸 공포 살리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얗게 된 거 여러분들 이렇게 막 논에 봄에 재현한 거 있죠? 일명 머시멜로처럼. 이걸 공포 살리제라고 그래요. 소사료, 돼지 사료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알곡이 저장이 많이 돼 있잖아. 저장이 되면 그럼 베일을 타고 요즘은 뭐예요? 여기다가 쫙 벨트 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트럭이 있으면 이 트럭에 마대가 큰 게 있어요. 이거 톤백이라고 그래요. 톤백. 여기 뭐 600kg 또는 1톤 여기 쭉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어서 어디로 갑니까? 건조시설에 가는 건조. 건조시켜야죠? 이 건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도 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RPC라고 있어요. Rice Processing Complex. 줄여서 RPC라고 합니다. RPC에서 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미국 종합처리장입니다. 여기 가면 수분 함량 측정하고 다 해결하는 당신 거는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해서 수분 몇 프로. 그래서 얼마. 그 수매 이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산물수매라고 합니다. 생산된 것을 바로 수매한다 해서 산물수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수매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 수매하는 건 물량이 적지만 가격은 조금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말려서 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이게 핵심이다. 그럼 이 건조시키는데 몇 도씨에서 건조시키느냐? 45도씨 이내에서 건조시켜야 된다. 온도 60도씨 하면 빨리 마르겠죠. 빨리 마르는 대신에 깨진다, 동알미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45도씨 이내, 나중에는 43도, 4도 이때가 가장 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밥맛 좋은 쌀, 진짜 내 쌀은 세계에 어디 내놔도 최고다 하는 쌀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그 쌀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만족하실 수준이고, 여러분들 서시 있죠? 서시 정도에, 그러면 서시 한 접시 얼마예요? 보통 3,000원, 비싼 건 5,000원 하죠. 고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그 맛을 좌우하는 게 쌀입니다. 밥입니다. 밥. 그 서시에 쓰는 쌀은 달라요. 다음 시간은 그 비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더 이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합니다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건의사항.